안녕하세요. 짧은 담요입니다. 이번 주말에 토트넘은 에버튼을 상대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리그 3호 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정말 끔찍한 백태클로 퇴장을 받으며 79분의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안드레 고메스 선수는 오른 발목 골절로 4일자로 수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 경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시간 12분에 에버튼 서포터들이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 사건인데요. 이번 경기를 관람하려던 12살의 에버튼 서포터 제임스 마이어스가 지난달 끔찍한 기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에버튼의 직전 홈경기였던 웨스트햄전에 초대를 받았으며 에버튼의 앰버서더들과 함께 구단에서 지난주에 제임스의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에버튼의 서포터들이 SNS상에서 제임스를 기리는 의식을 12살의 나이에 맞춘 12분에 하기로 기획한 것이죠. 우연히 이번 경기는 1차 대전을 기리는 영국의 현충일과도 같은 11월 11일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 식전 행사도 있었는데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던 에버튼과 토트넘과의 경기, 분석을 통해 경기 내용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홈팀 에버튼의 라인업입니다. 이번 시즌 항상 4-2-3-1만을 고집하던 마르코 실바 감독이 변칙적으로 4-3-3으로 나왔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3선에 나왔던 3명의 미드필더가 중앙에 한 번에 나온 형태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센터백의 홀게이트 선수는 미나가 부상당한 동안 좋은 활약을 보이며 마이클 킨을 밀어내고 주전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워비는 에버튼에 녹아드는 모습인데요. 기존의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패스플레이에 좀 더 집중하며 다소 내려와 수비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전방에는 원래 톱으로 출전하던 생크 토슨과 칼버트 루인 대신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왔는데요.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중 지난 9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기용한 후에 승리를 거두면서 마르코 실바 감독이 1옵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토트넘의 라인업입니다.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한 로즈 대신 벤 데이비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결장한 케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모우라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손흥민 톱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킥오프 이후에는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 모우라가 중앙에 위치해 톱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제골은 토트넘이 터뜨렸는데요. 후반 17분에 이워비가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이 패스를 끊어내면서 알리에게 미나의 다리 사이로 어시스트했고 알리가 침착하게 홀게이트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다음은 에버튼의 동점골 장면입니다. 수적 열세에 놓인 토트넘이 박스 부근에 수비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미나가 절묘한 롱패스로 반대편의 디뉴에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디뉴가 원터치 크로스라는 고급 기술을 선보이면서 칼버트 루인과 토순이 엉키면서 토순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중계화면도 칼버트 루인을 잡아주기도 했기에 칼버트 루인의 득점으로 생각했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니 생크 토순의 득점이었습니다. 에버튼의 중원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비 시에는 주로 델프 선수가 원볼란치로 남고 데이비스와 안드레 고메스 선수가 높게 올라가 4-1-4-1의 형태로 토트넘의 수비와 3선 간의 빌드업을 틀어막았고 자신들이 빌드업을 할 때에는 데이비스의 유연한 탈압박과 패스 능력을 이용해 데이비스가 레지스타, 일명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올려 후방 빌드업을 펼치자 같이 라인을 올려 라인 간 간격을 좁힌 뒤에 대입마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형태로 에버튼은 이번 시즌 실점 장면에서 자주 노출되었던 3선의 넓은 간격과 부족한 수비 커버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에버튼의 수비 뒷공간을 자주 노릴 것을 에버튼이 예상할 것이라 생각한 토트넘은 에버튼의 취약 지점인 3선의 좌우를 흔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에버튼이 이러한 4-1-4-1의 형태로 전방 압박을 가하는 동안 뒤에 수비와 3선이 라인을 올리면서 간격을 좁혔기 때문에 토트넘의 2선 플레이를 저지함으로써 오히려 토트넘의 컨셉을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토트넘의 전반전 패스는 하프라인 바로 아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공격진의 전반 터치맵은 2선에 거의 있지 않았으며 슈팅 또한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은돔벨레가 내려와 과거 덴벨레의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훌륭한 볼 탈취 및 탈압박과 중앙으로 바로 찔러주는 패스 등을 시도하며 상대의 높은 압박을 벗어나려 한 것이죠. 그러나 토트넘이 라인을 높게 올린 에버튼을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버튼의 압박을 산체스의 개인 능력으로 잘 벗겨냈지만 그 다음에 빠르게 빈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데이비스가 시소코와 은돔벨레를 향한 패스길이 막혀 결국 토비에게 연결합니다. 이때 손흥민에게까지 연결이 될 때 에버튼이 이미 삼각형으로 수비방을 형성해 압박하므로 부정확한 리턴 패스를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에버튼을 상대했던 맨시티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표시된 선수는 산체스의 자리에 나온 페르난지뉴입니다. 페르난지뉴가 측면으로 내주고 뒤로 빠집니다. 따라서 다시 오타멘디에게서 공을 받았을 때는 칼버트 르인이 압박해오지만 깊게 위치해 시간을 벌면서 측면의 워커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스의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 번의 방향 전환이 가능해 맨시티 우측에는 상대의 압박이 심하지 않게 되고 워커는 쉽게 전방으로 패스를 주고 올라가 코너킥까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빌드 없이 데이비스를 높은 윙어의 위치까지 올리고 알리를 내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은돔벨레와 토비의 롱패스를 활용해 데이비스의 크로스로 마무리하려는 간결한 플레이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의 치중에 은돔벨레가 전방 어느 곳이든 패스를 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다른 선수들이 침투를 하며 수비를 교란하려는 움직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양팀 모두 최대한 상대를 의식하며 확실한 패턴에 의한 득점만을 노리다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포체티노는 전반전 활약이 미미했던 손흥민과 모우라를 서로 바꿔주며 역습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미나와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킨슨 주심이 VAR을 듣기만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더 지연시킨 후에 판정을 번복하지 않고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실점 장면에서는 4-1-4-1 포메이션의 단점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워비가 전방이 차단되자 뒤로 볼을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톰 데이비스와 안드레 고메스가 높게 위치해 델프의 뒷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위치에 미드필더가 한 명만 있었기에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하기 쉬운 상황이었고 결국 이것이 치명적인 패스 미스와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에버튼은 교체를 하는데요. 윙어인 월콧과 최전방의 생크토슨이 교체되면서 히샬리송의 월콧이 위치로 가고 최전방에 토순이 갔습니다. 에버튼은 빌드업 시에 델프가 중앙에 위치한 역삼각형의 4-3-3 형태를 유지하였고 토트넘의 왼쪽 측면과 비슷하게 디뉴가 높게 올라가면 이워비가 중앙에 내려와 허리 싸움에 가담하는 형태였습니다. 교체 이후에 이어진 코너킥에서는 알리의 핸드볼에 대한 판정이 VAR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알리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고 미나가 알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누르는 듯한 상황에 대해 알리가 방어 자세를 취한 것으로 판정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VAR을 통해 자세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에킨슨 주심이 VAR을 직접 보지 않으면서 또다시 오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체티노는 로셀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알리가 은돔벨레의 자리로 내려가고 로셀소가 2선에 위치했는데요. 로셀소가 길게 터치를 가져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면서 아직까지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리플레이 장면에서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부상이기에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비슷한 강도의 부상을 입고도 필드에 복귀한 선수들이 있는 만큼 안드레 고미스 선수가 회복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에버튼은 수적으로 우세해 또 다른 톱 자원인 칼버트 르인까지 교체하면서 마치 4-2-4의 형태로 총 공격을 가했습니다. 토트넘의 박스 안에 에버튼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일방적인 흐름 끝에 결국 에버튼이 동점골을 획득했습니다. 토트넘의 신입 생세세뇽이 종료 직전에 부상 복귀 및 데뷔를 하면서 추가 시간 12분의 대장전 끝에 1대1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경기가 빨리 끝나기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분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장면인 만큼 누구의 잘잘못보다는 고메스 선수의 회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고메스를 응원해주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는 과거 이청용과 볼튼에서 같이 뛰기도 했으며 경기장에서 쓰러진 뒤에 기적처럼 일어난 무함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분석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